히사모의 모든 영상은 라니맘닷컴의 협찬으로 이어집니다. 코스코에 입고된 검은색 덴탈 마스크를 소개합니다. 숨쉬기 편하고 디자인, 실용성 모든 면에서 만족하실 겁니다. 코스코 멤버십이 없는 분들은 라니맘닷컴에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 이어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 13일 화요일 히사모의 아침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IMF가 올 세계 성장률을 마이너스 4.4%로 0.8% 정도는 상향 조정을 했지만 당초의 우려보다는 하지만 여전히 회복까지는 오래 걸릴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IMF의 이런 수치는 코로나가 계속 확산해서 세계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올라서는 것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며 여전히 많은 그 과정 목표까지 가는 데 있어서 많은 장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분석한 수치라는 점에서 우리의 마음을 많이 무겁게 합니다. 모쪼록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IMF의 이런 예상치가 빗나가기를 바라면서 조속히 빠른 경기 회복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도 0.2%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오름세는 그 전달에 비해서 좀 주춤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조금씩 물가가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쓸 돈도 없는데 물가마저 오르면 더욱더 많은 고생을 하겠지요. 파우치 소장이 트럼프 그 참모진들의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본인의 영상을 그냥 갖다가 쓴 거에 대해서 분노에 가까운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파우치 소장이 분노에 가까운 인터뷰를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은 다른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한 것을 악마의 편집이라고 그러죠. 악마의 편집 기술을 이용해서 본인에게 유리하게 짜집기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 여전히 예상했던 대로 트럼프 측은 사과나 이거에 대한 거 없이 여전히 비아냥거리는 모습으로 파우치 소장과의 헤어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지금 미국의 부동산 시장을 강타하고 있는데요. 미국 플로리다 해변가의 주택시장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나비 효과인데요. 해수면 상승 경고로 인해서 해변 지역의 지구의 온난화 현상이죠. 뜨거워지는 지구의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고급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플로리다 측의 주택시장이 지금 휘청거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격이 다운되고 있다는 거죠. 미국 대형 은행들이 3분기에 기대 이상의 호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JP모건, 시티그룹 신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순이익을 발표했는데요.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일단 JP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는 3분기 순이익이 94억 4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0조 8천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고요. 주당 순이익도 2.92달러로 시장 정보 업체가 집계한 예상치 2.23보다 훌쩍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죠. 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 2분기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대출 손실 우려에 따른 약 150억 달러가 넘는 막대한 그 대손 충당금을 쌓았던 JP모건 체이스가 3분기 들어서 약 6억 1,100만 달러의 대손 충당금만 추가함으로 인해서 사실 주택담보대출의 감소 추세를 고려하면 사실은 이 대손 충당금도 줄어든 것이라고 시리는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3위 은행이 어딘지 아십니까? CD은행입니다. 이 시티그룹도 3분기 순이익이 32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찌됐든 역시 은행주들, 금융주들은 정말 회복세도 빠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돈 벌어서 좀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서 함께 나누는 모습을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올 겨울은 정말 많은 이들이 점점 추울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WTO라고 아시죠? 세계무역기구입니다. 근데 WTO가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보잉에 그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계속 밝히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의 보잉 지원은 위반이다라고 하면서
이 미국의 보조금 지급을 둘러싼 미국과 유럽 연합 EU가 벌인 분쟁에서 EU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WTO는 EU가 약 4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 EU는 미국산 항공기는 물론 트랙터와 고구마, 땅콩, 냉동 오렌지 주스, 종류대로 다 나오네요. 담배, 케첩 등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간 미국과 유럽은 거대 항공기 제조사인 보잉과 이 에어버스에 대한 상대방의 보조금 지급을 둘러싸고 16년째 분쟁을 벌여온 사안이거든요. 어찌됐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보잉 입장으로서는 지금 코로나 직격탄을 맞아서 주가도 곤두박질을 치고 있고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악재에 악재가 겹치는 모양새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에서 처음으로 코로나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이 다시금 코로나에 감염되는 재감염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있었던 일이지만 미국에서는 지금 처음 있는 일인데요. 더 주목해야 될 것은 두 번째 때 증상이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일간 USA Today, 미국 공영라디오 NPR에 따르면 네바다주에 있는 25세 남성이 미국 내 최초의 코로나 재감염 사례로 확인됐다고 어제 일제히 보도했는데요. 일단 미국에서 재감염자가 나온 것은 처음입니다. 자, 이 해당 남성은 지난 3월에 기침이나 두통 등의 증상을 겪다가 4월 18일 정도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후 회복되어서 5월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5월 말에 다시금 발열, 어지럼증의 증상이 또 나타나 긴급 치료를 받았고 6월 5일에 양성 판정을 다시 받았고 당시 그는 첫 번째 감염으로 형성된 항체가 혈액 속에 남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재확진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두 번째 감염 때 증상이 훨씬 더 심각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호흡 곤란과 의식이 흐려지는 증상을 겪으면서 6주간의 산소 치료를 받은 후 현재는 완쾌한 상태입니다. 이런 코로나 재감염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지금 확산되는지 파악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재감염 사례가 공식 확인된 만큼 이미 코로나에 걸렸다가 완치된 사람들이라도 마스크 꼭 쓰셔야 되고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등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이 보고서의 저자들은 강조하고 있는데요. 아울러 재감염 사례를 고려하면 백신 투여 등의 외부 개입 없이 코로나 집단 면역에 도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집단 면역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특정 집단 구성원 대다수가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생겨서 더 이상 감염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감염 후에 자연적으로 생긴 면역력의 지속기간이 수개월에 불과하다면 집단 면역이 필요한 항체 보유 비율에 도달하기 매우 어렵다는 게 저자들의 진단입니다. 조심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방역 수칙을 여전히 안 지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동행 취재를 하는 언론사들의 기자들이 동행을 꺼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방역 수칙 기본적인 마스크죠. 노마스크, 그 다음에 유세 현장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본인은 완전히 코로나에서 극복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사모가 기억하십니까?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걸렸던 일주일 전에 저희가 트럼프의 마지막 대선 승부수 코로나 바이러스 이 승부수가 성공할 것인가에 대한 특별 영상을 올려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아쉽게도 완쾌는 됐지만 드라마틱한 승부수를 지금 던지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 영상 끝부분에 저희가 특별 영상이 아니라 이 워싱턴 뉴스 투데이의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 좀 끔찍한 소식인데요. 미국의 피자 반죽 제품에서 면도날이 나왔습니다. 일단 경찰이 제조업체 전 직원을 체포했는데요.
미국 메인주에서 슈퍼마켓을 통해 유통되는 피자 반죽 제품에 몰래 면도칼을 넣은 혐의로 해당 제품 생산업체 직원 전직 직원이 체포됐다고 ABC 방송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6일 메인주 소코의 해나포드 슈퍼마켓에서 한 소비자가 포틀랜드 피자 파이 도우 제품에 면도날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슈퍼마켓 측은 폐쇄회로 영상을 분석해 보니까 문제의 제품 포장을 만진 니콜러스 미첼을 경찰에 신고했고요. 조사 결과 면도날이 들어있던 피자 반죽 제품 생산업체의 전직 직원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일단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고, 이 슈퍼마켓은 제품 판매를 즉각 중지하고 일단 8월 이후에 판매된 제품을 리콜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은 정말 사이코패스의 천국인 것 같습니다. 정말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죠. 조심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되면 또 이 냉동 피자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들이 불똥이 떨어지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냉동 피자 안 사 먹겠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외치던 페이스북이 홀로코스트 부인 게시물을 차단하면서 일단 나쁜 표현은 좋은 표현으로 대응하라던 저커버그의 입장을 좀 선회하면서 어찌됐든 몸살이게 나서고 있는 모양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본인의 절대적 지지 기반인 농가에 보조금을 펑펑 쏟아붓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요, 미주리대 식량농업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농가 수입의 40%를 정부 보조금이 차지할 것으로 분석이 되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농가에 더 많은 지원을 약속한 상태입니다. 이유는 하나지요. 트럼프 대통령의 절대적 지지 기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디즈니가 사업의 방향을 좀 바꾸는 분위기입니다. 컨텐츠 제국 디즈니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동영상 스트리밍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영화관이 오픈이 되지 않는 가운데 안방 관객용 컨텐츠로 무게중심을 이동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여기에 공격적으로 해왔던 스트리밍 가입자 1억 명도 확보가 되었고요. 디즈니의 새로운 서비스 스타도 곧 출시한다고 합니다.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진짜 강력한 도전자를 만난 셈인데요. 시장도 반응을 했습니다. 디즈니의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존슨앤존슨에서 코로나 백신의 임상시험을 중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죠, 부작용, 임상실험에 참가한 참가자에게서 원인 모를 지금 질환이 발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인지 아니면 또 다른 그 임상실험자의 기저질환 때문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바이든 입장에서는 정말 반가운 여론조사가 나왔네요. 미국 여론조사 업체에 따르면 미국 사람들은 바이든이 당선 가능성을 86%까지 점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또 바이든이 또 말실수를 했네요. 대선서 겨뤘던 이 밋 럼니라는 후보가 있는데요. 그 사람 이름도 기억을 못하고 대통령 출마를 상원 출마라고 또 실언을 했고, 많은 사람들은 바이든을 뽑는다기보다는 트럼프가 싫어서 뽑는 것 같고요. 바이든이 이런 분위기로 나가다는 대통령이 되어도 몇 년 못하고 부통령에게 자리를 넘겨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려 섞인 입장이 나왔네요. 제2차 웨이브가 심각하게 온다 할지라도 미국은 더 이상 두 번째 락다운은 무리다라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봉쇄는 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대로 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경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은 아시다시피 오늘 애플이 드디어 5G 디자인을 확 바꾼 아이폰 12, 아이폰 12를 공개합니다. 일단 주식시장에서 애플은 보통 신제품이 공개되는 날 폭락을 하거나 그런데 그래도 오늘 나름대로 좀 선방을 하고 있거든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포틀랜드에서 루즈벨트와 링컨 동상을 철거한 시위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2일 어제
전직 대통령의 동상이 인종차별 반대 시위 도중 훼손되자 연방정부의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틀랜드에서 시위대가 루즈벨트, 링컨 대통령의 동상을 무너뜨렸다는 소식을 접한 뒤 자신의 트위터에 저런 짐승들을 깜빵에 쳐넣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급진 좌파들은 멍청한 지도자들을 이용해 먹는 방법만 안다며 그게 바로 바이든이다. 법과 질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방정부가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를 했는데요. 일단 신대륙 발견을 기념하는 컬럼버스 날을 맞이 하루 앞두고 11일 밤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약 경찰 추산 300명가량이 모여 원주민인 분노의 날로 칭하며 시위를 벌였다고 AP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브라함 링컨의 이 무너진, 부서진 동상, 참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계속해서 침몰하는 미국의 모습을 보는 느낌입니다. 시위대가 아무리 선한 목적으로 시위를 한다 한들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저런 과격한 시위들은 외면당할 수밖에 없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미국의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분리 정책으로 내치는 대통령의 모습도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 LA 다운타운 자바시장 원단 가게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다운타운의 원단 그 공장의 화재는 올해 들어서만도 몇 달째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팔가와 샌페드로 스트리트 인근인 800블럭 사우스 크로커 스트리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저희 히사모의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도 자바 쪽에 일터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부디 아무런 피해가 없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 대반등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최후의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일명 4대 최후 승부수라고 하는 건데요. 과연 이게 먹힐지, 그리고 이번 치료제로 사용했던 르네제론, 그 다음에 일라이 릴리라고 하는 제품 치료제가 굉장히 지금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워싱턴 뉴스투데이 방송을 듣고 고국 소식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사모의 특별 영상은 전 세계에 굉장히 유명한 네 분을 모셔서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특별히 경제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분들이 어떠한 자담을 했는가를 저희가 정리를 해서 특별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히사모의 영상이 도움이 됐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원 치료를 받았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치유 효과를 봤다고 극찬한 리제네론사의 코로나19 치료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치료제와 함께 사용했던 일라이 릴리사에서 만든 항체 치료제 역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아직은 미완성이지만 임상시험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고 회사 주가도 크게 올랐습니다. 리제네론과 일라이 릴리사는 미국 식품의약국에 치료제의 긴급 사용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생명공학회사인 리제네론이 개발 중인 리젠코비2는 두 개의 단일 클론 항체를 혼합한 치료제입니다. 이는 코로나19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인체 감염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항체 치료제는 바이러스 침투에 대항해 인체 면역 체계가 만들어내는 단백질인 항체를 이용한 약물입니다. 코로나19에 걸렸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입원 당시 임상 3상 과정에서 리젠코비2를 투여받았습니다. 그는 이 약품의 효능을 극찬하며 전 국민에게 무료로 보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리제네론 항체 치료제를 쓰자 나는 즉각 좋아졌다고 찬사를 보냈고, 이어 우리에겐 리제네론이 있고 경쟁사인 일라이 릴리에 매우 유사한 약물이 있다며 우리는 긴급 상황을 토대로 이들 약물을 승인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And within a very short period of time they gave me Regeneron. It's called Regeneron. And other things too, but I think this was the key. But they gave me Regeneron. And it was like unbelievable. I just want to say we have Regeneron, we have a very similar drug from Eli Lilly, and they're coming out and we're trying to get them
on an emergency basis. We've authorized it. I've authorized it. 임상시험에도 지원자가 몰려들고 있습니다. 리제네론 항체치료제 임상시험 수행기관인 휴스턴 메소디스트 병원의 더크 소츠먼 박사는 로이터 통신에서 임상시험 참가를 요청하는 환자가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리제네론은 개발 중인 항체치료제 리젠코비2의 긴급 사용을 승인해달라고 미식품의약국 FDA에 신청했다고 CNBC 등이 보도했습니다. 리제네론사는 긴급 사용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정부가 미국민들에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5만 명의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는 분량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승인을 받으면 대형 제약사 로슈와 협력해 총 30만 명에게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치료제로 리제네론과 함께 언급했던 일라이 릴리사에서 만든 항체 치료제 역시 긴급 승인을 허용하도록 미식품의약국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일라이 릴리사는 임상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지 얼마 안 된 환자들에게 항체 치료제를 투약한 결과 11일째에 이들에게서 검출한 바이러스 수가 대폭 줄었고 약물 관련 심각한 부작용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라이 릴리는 초기 코로나 생존자들의 혈액 샘플에서 추출한 항체 치료제를 이달 10만 회를 투약할 수 있도록 제조할 수 있고 연말까지는 최대 100만 회 투약분을 생산할 계획을 밝혔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FDA가 긴급 사용을 승인하면 일라이 릴리는 경증 환자용으로서 최초의 치료제를 공급하게 되는 겁니다. 앞서 FDA가 긴급 승인한 치료제인 렘데시비르 혈장 치료제는 중증 환자용입니다. 일라이 릴리사는 가격 책정에서 항체 치료제를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공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 열흘 만에 선거 전에 복귀해 3주 동안 전개할 4대 최후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여 극적인 반등과 역전극이 가능해질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4대 최후 승부수들은 코로나를 물리치고 컴백한 전시사령관의 모습을 과시하고 상대방 공약의 허점을 몰아붙이며 코로나 구호 패키지 딜을 타결하고 대법관 지명자의 인준으로 보수표를 결집시키려는 전략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 수송에 갖가지 장애물에 부딪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번의 극적인 반등과 역전극을 위한 최후 승부수를 던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270명을 확보하는 길이 좋아졌지만은 4년 전 상황보다 나쁜 편은 아니라고 보고 또 한 번의 극적인 컴백을 시도하고 있다고 보수 매체인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최후 승부수는 첫째,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친 보이지 않는 전쟁 사령관의 모습으로 대중 앞에 컴백해 최후 승부에 나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토요일 오후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수백 명의 지지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코로나를 물리치고 국정과 선거 전에 컴백했음을 선언하며 코로나 바이러스의 타격 입은 미국 경제도 회복시키고 있음을 부각시켰습니다. Been more enthusiasm. We have had more enthusiasm right now, this year, than we had 4 years ago by a factor of 3 times.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지 열흘이 되는 날인 오늘 저녁에는 플로리다 중부 소재 샌포드 올랜드 국제공항에서 유세를 펼치는 것으로 선거 전에 복귀합니다. 내일은 이번 대선 승부를 가를 핵심 경합지 펜실베니아를 공략하는 등 매일 선거 유세를 벌이는 강행군을 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둘째, 조 바이든 카멜라 해리스 팀의 선거 공약에서 허점을 파고들어 사회주의 정책으로 몰아붙임으로써 마지막 순간 패심을 잡겠다는 전략입니다. 세금과 관련해 바이스 해리스 팀은 연소득 40만 달러 이하에는 한 푼도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트럼프 펜스 팀은 트럼프 감세안을 폐지한다면 미국민 가정당 매년 2,000달러의 감세 혜택이 사라져 세금을 인상하게 될 것이라고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Joe Biden has been very clear. He will not raise taxes on anybody who makes less than $400,000 a year. He said he's going to repeal the Trump tax cuts. Mr. Vice President, I'm speaking. You've refused to answer the question. Joe Biden has refused to answer the question. Are you and Joe Biden, if somehow you win this election, going to pack the Supreme Court to get your way? 경합지 펜실베니아의 최대 현안인 셰일가스와 석유시 주인 수압 폐쇄법을 금지시키겠다고 공언하고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6대3 보수 위로 기울 것으로 예상되자 9명이 연방 대법관의 숫자를 늘려 물타기 하려는 계획을 세워놓고도
바이든 해리스 후보는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고 부각시켜 보스표 결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셋째, 트럼프 대통령은 2조 달러 안팎에서 코로나 구호 패키지 협상을 선거 전에 타결지어 미국민들과 사업체, 기업들에게 구호금을 보내는 조치를 하나의 승부수로 띄우고 있습니다. 넷째, 오늘 시작된 베럿 연방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상원 인주를 통해 보수표의 대결집을 유도하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태. 요양병원의 건강보험 수가가 치료 종류와 상관없이 환자 1인당 정액으로 지급되면서 일부 병원에서 값싼 복제약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환자 식비 상당 부분도 병원 수익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드러났는데 요양병원의 실태 연속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100명을 넘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오늘부터 전국으로 확대됐는데 침방울 차단용 마스크만 써도 보건용 마스크와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룹 BTS에게도 병역 특례를 적용하자는 일부 주장에 선을 그었던 병무청이 입영 연기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쟁에서 한미가 고난을 겪었다는 BTS의 수상 소감은 중국에서 여전히 논란입니다. 교육부 조사 결과 대입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에 부모 직업 등 금지 항목을 썼는데도 합격한 경우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교수들이 자녀나 친인 척의 전형에 참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지니고 있던 녹음기에 학교 교사의 욕설과 폭언이 녹음됐습니다. 학생의 몸에서는 멍자국도 발견됐는데 해당 교사는 훈육 사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